네, 안녕하세요. VLA 넥스트 이론과 적용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맥스 및 VLA를 처음 구동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퀵 세팅에 알아두면 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선행학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맥스를 처음 깔고 여러분들이 이 VLA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여기 VLA 툴바라고 하는데 이 툴바가 이제 둥둥 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쯤에 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되긴 하는데 여기 안 될 때가 이렇게 되죠. 어떤 분은 여기다가 넣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넣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여기다 넣더라고요. 저는 이제 위에다 넣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넣고요. 자, VLA를 제대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VLA 렌더러로 바꿔야 됩니다. VLA 렌더러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 버튼 F10번, 저 같은 경우는 녹음 프로그램의 단축키가 F10번이고 F10번 누르면은 꺼져버리기 때문에 F10번 안 누르는데요. 자, 여기 보면 렌더 셋업이라 해서 F10번 단축키가 나오죠. 이렇게 모든 맥스의 인터페이스는 단축키, 기본 단축키가 있을 경우 이렇게 단축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동, 앵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네, 스냅. 자, 이 렌더 셋업을 눌러줍니다. 자, 저는 이전부터 계속 코로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렌더로도 되어 있고요. 얘를 VLA 넥스트나 혹은 VLA GPU로 하면 되는데, 범용성 있게 사용하시려면 넥스트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GPU는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리고 테스트용으로는 GPU 넥스트도 사용할 만해요. 근데 얘네 둘의 어떤 계산 방식과 결과물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넥스트 업데이트 3.1 버전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수업 자체는 두 가지 거에 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의 차이들,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계획이에요. 일단 이걸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은 이쪽에 이제 렌더 셋업에서 이게 이미지 해상도가 나오죠. 해상도가 나오고, 자, 이 부분은 뭐 한 4강 정도에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 이쪽 VLA에서는 VLA 렌더 설정을 바꿀 수 있고, GI에서도 렌더 설정을 바꿀 수 있고, 세팅에서는 뭐 렌더 설정에 바꾸는 것보다 어떤 메모리 분자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설정을 바꾸는 곳이에요. 자, 렌더 엘리먼트는 VLA에서 여러분들이 뭐 마스크를 따거나 혹은 특정 채널을 뽑을 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일단 세팅은 끝나요. 끝나고 꺼줍니다. 자, 최신 버전의 VLA는 여러분들이 크게 설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물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맥스 세팅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맥스 세팅은 일단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랑 맞추기 위해서는 오토 윈도우 앤 크로싱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물체를 선택하는 영역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박스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박스를 그려봤을 때 이제 우클릭하면 얘가 꺼집니다. 자, 오토 윈도우 앤 크로스 모드는, 자, 윈도우 모드란 것은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한 이 선택 영역에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물체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크로싱 모드는 살짝만 걸쳐 있어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윈도우 모드를 제가 이 프리퍼런스에서, 자, 여기 라이트 앤 레프트가 크로싱 모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밑에서 라이트,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밑에서 위로 긁든 혹은 위에서 아래로 긁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살짝만 겹치더라도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는 윈도우입니다. 완전히 들어와야 선택이 돼요. 그 설정이고요. 그리고 스파이너의 프레세션에서 유저 스냅을 사용하시고, 이게 0.1 정도나 혹은 0.01 정도로 하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0.1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제가 박스를 그려놨고 선택을 했어요. 자, 제가 0.1을 넣어놨죠. 이쪽 숫자 봅니다. 42.7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막 소수점 단위로 아주 뭐 이렇게, 좀 예측하기 힘든 숫자로 움직이는데요. 잠시만요.
자, 얘를 체크를 꺼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기 멋대로 움직이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수준인데, 얘를 체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설정해 놓은 값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56.091이니까 57, 아니 1, 2, 3, 4, 5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쟤는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세요. 얘는 뭐냐면은 와프 커서 니어 스파이너는, 자, 제가 마우스를 자꾸 이렇게 쭉 올릴 때 이게 화면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자, 커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쟤를 체크를 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부분에서만. 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얘를 처음엔 잘 쓰다가 안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보시면 이렇게 극적으로 움직이죠. 툭툭툭 끊기듯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쓰시려고 하신 분들은 쓰셔도 돼요. 전 얘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디스플레이 토폴로지 디펜던스 워닝과 디스플레이 스택 컬랩스 워닝 부분이 체크가 됐을 건데, 전 체크를 두 개 다 해제를 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토폴로지 디펜던스 워닝이란 것은 여기 툴바 부분에서 자, 에디 폴리로 변형을 하고, 어디 갔지?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에 토폴로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폴로직을 진행을 할 때 이 모델링 자체가 그 토폴로직에 의해서 다 변형이 됩니다. 그 변형이 될 때 그걸 하겠느냐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이 두 번째 디스플레이 스택 컬랩스 워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에디폴리를 막 넣어가지고 이젠 다 얘네들을 하나의 모디파이로 한 번에 취합을 할 때 우클릭을 해서 컬랩스 5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체크가 돼 있으면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부분들, 나는 이것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없애는 거니까, 자, 우클릭 컬랩스 5를 할 때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뜨는 거, 이것을 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가 저절로 해제되어 있죠. 자, 이런 뭐 단순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얘는 나중에 제재할 때 use real world texture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미지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실제 크기로 확장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편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파일즈로 넘어갑니다. 파일즈는 자, 컴프레스 원 세이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컴프레스 원 세이브는 내가 세이브할 때마다 얘를 압축을 시켜서 저장하는 거예요. 즉 이전 작업 단계는 날아갈지라도 얘는 파일의 용량 자체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토 백업은 이네이블 시켜주시고, 자, 오토 백업 인터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15분 돼 있을 겁니다. 15분 돼 있는데 얘가 점점 늘어나게 될 이유가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한 씬 할 때는 얘가 인터벌이 낮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복잡한 씬 같은 경우는 오토백이 될 때마다 자꾸 컴퓨터가 멈춰요. 오토백 중에는 모든 작업이 멈춰버립니다. 안에 하나, 특히나 VLA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메모리 오류가 많이 생기는 편이라서 마우스 클릭 갑자기 멈췄네 하고 마우스 클릭을 이리저리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튕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벌은 기본 15분부터 뭐 많게는 60분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모델링 작업하실 때는 인터벌을 줄이는 게 좋고요. 모델링 외적으로 어떤 환경 조성이나 여러 좀 복잡한 물체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환경 설정 위주, 그리고 렌더 뭐 테스트 위주 할 때는 인터벌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15분부터 시작해서 60분까지 늘리기도 해요. 자, 뷰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뷰포트는 딱히 손댈 게 없습니다.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얘를 3D Max 호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감마 앤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감마 2.2 그리고 어펙트 컬러
셀렉터와 아펙트 머티리얼 셀렉터 에디터, 머티리얼 에디터 두 개 다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얘는 요새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크가 안 돼 있었고 일일이 설정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 인풋 아웃풋 모드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다 통합해서 2.2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렌더링에서도 따로 여러분들은 선택권 없고요. 레디오시티 부분에서도 따로 선택권 없고요. 애니메이션도 선택권 없습니다. 자, 얘도 선택권 없고요. 문제는 기즈모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이 기즈모가 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W 누를게요. W는 이동키예요. 이동키인데 얘가 없으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당혹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얘가 사라지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무슨 이유였든지 이게 단축키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단축키를 잘못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이게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라진 것을 어떤 키를 눌렀는지 기억하시면 다시 그 키를 눌러서 복구를 시키면 되지만 그 키를 모를 경우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단축키를 찾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자,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가 있어요. 맥스 스크립트도 따로 뭐 건드릴 거 없고요. 컨테이너, 헬프 따로 건드릴 거 없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넉넉키가 아닌 일반 숫자 키 부분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체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이것을 일반 선택 툴 모드로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셀렉트 오브젝트 모드로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단축키가 Q예요. Q. 근데 Q를 누르게 되면 얘가 렉탱귤러 셀렉션 리전 이런 식으로 오토 스마트 셀렉트 지연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저는 이 Q 기능을 저 개인적으로는 셀렉트한 기능으로 고정시키고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렉탱귤러 모드인데 내가 바꾸고 싶을 때마다 이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Q를 누를 때마다 이 모드가 바뀌면은 선택할 때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하키 Q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 셀렉트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고 SEL을 빨리 칩니다.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것이 저 밑에 가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Q를 지정하고 어사인 합니다. 선택하고 Q 지정 어사인 됐습니다. 이제는 W 누르고 Q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오죠. WQ. 자, Q. 여러분들 물체 선택하실 때 드래그 할 게 아니시라면은 무조건 Q를 누른 상태에서 혹은 이 모드를 어떠한 단축키를 집어넣더라도 이 모드를 하나 넣어놓으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닛 셋업이에요. 유닛 셋업. 자,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많이 사용하죠. 미터법, 그 중에서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하죠. 건축에서는. 뭐 어떤 분들은 센티미터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엔 센티미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밀리미터가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바꿨고요. 자, 밀리미터 매트릭 계열로 바꿔주시고 밀리미터 바꿔주시고 시스템에서 얘도 원 유닛을 밀리미터로 바꿔준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리셋 할게요. 자, 리셋을 하게 되면 제가 렌더링 설정했던 것들, 자, V레이로 했던 것들이 다시 코로나로 와버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다시 바꿔줘야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이 V레이로만 할래. 아마 여러분들은 아트 렌더러로 기본값이 돼 있을 거예요. 아트 렌더러로. 근데 앞으로는 계속 V를 쓸 거니까 아트 렌더는 안 써라고 했을 때
VLA로 바꾸고 나서 어떤 설정 값들을 저장한 다음에 얘를 파일 세이브 에즈에 이 유저 머신 그리고 내 문서 3D Max 폴더 씬즈에 가면 현재 파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맥스 스타트로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면 이제는 VLA로 돼 있어요. 돼 있죠? 이렇게 내가 설정했던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맥스 기본 초반 세팅은 저랑 거의 맞춰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질창을 열고 싶을 때는 단축키 M이나 혹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LA 세팅이 VLA 재질들이 쭉 나올 거예요. 저처럼 이제 이런 즐겨찾기 모드로 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일단 오늘은 이제 퀵 세팅이니까 퀵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빠른 세팅 방법, 초반에 바로바로 VLA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 VLA는 일단 툴바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툴바가 없을 때는 자, 크리에이트 탭에서 여기 보면 VLA라고 있죠. 이렇게 VLA 있을 때 뭐 프록시나 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VLA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라이트니까 라이트 클릭하고 VLA로 클릭하고 VLA 라이트 이렇게 하나씩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잠깐만요. 이제는 툴바에서 바로 라이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클릭하고 끄고, 얘는 뭐 돔 라이트, 스피어 라이트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씬이 있다고 쳤을 때, 자, 박스가 이렇게 있는 어떤 건물 씬이라고 합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씬의 각도를 먼저 정할게요. 씬을 이렇게 이 정도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뷰를 고정시켜서 난 카메라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복잡하게 써야 돼요. 복잡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 툴바에서 바로 이게 카메라 기능, VLA 피지컬 카메라를 뚝 누르게 되면, 아이고 잘못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 퍼스펙티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VLA 카메라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를 보고 싶으시면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아주 빠르죠. 카메라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의 이 수직선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설정을 들어가야 돼요. 자, 카메라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디파이 탭 들어가셔가지고 오토매틱 버티컬 틸트 기능을 활성화하셔야 하면은 바로 반듯하게 수직도 정렬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카메라에 마치 DSLR처럼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 카메라의 iOS 값, 그리고 민감도라고 하죠. 민감도 값과 F넘버, 조력의 크기, 셔터 스피드를 다 조절해 가면서 색상이 아니라 밝기를 맞췄었는데, 지금은 렌더 셋업에 VLA 넥스트 같은 경우는 VLA 넥스트 일반적인 렌더러 같은 경우는 VLA 탭에 카메라에 이 오토 이스포저하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GPU 넥스트 버전 한다면은 얘는 또 세팅이 가 있어요. 세팅에 카메라 탭이 있죠. 카메라 탭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얘를 통해서 밝기를 복잡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아두면 좋죠. 자, 물론 알아두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퀵 세팅 방법이고 최대한 사용자화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은 라이트 배치예요. 어떠한 렌더러든 라이트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필요하고, 자, 라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외부 광원일 경우에는 주로 태양광 라이트가 있을 것이고, 내부 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어떤 전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외부 광원은 선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Vray 선이 있어요. Vray 선을 선택을 하시고 탑뷰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자, 클릭을 하면 선의 위치예요. 그리고 클릭하고 마우스를 쭉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Vray 선 써가지고 Would you like automatically add Vray sky environment map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걸 yes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환경 맵에 굳이 Vray sky란 Vray 라이트 선과 호환되는 이 선의 높이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발광성을 가진 맵을 의미해요. 걔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선의 높이를 옮겨야죠. 자, W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역광이죠, 이제. 자, 반역광 정도로 이렇게 틀어줄게요. 너무 밝겠다, 이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8번을 눌러줍니다. 자, 8번의 Environment 맵에 Default Vray Sky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이 환경 맵은 다른 HDRI 맵이라 해서 360도로 고해상도로 촬영된 매우 높은 데이터 값을 가진 맵을 넣어가지고 이 Vray 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ray에서는 돔라이트를 또 사용을 많이 해요. 요즘 유행하는 방법은 선라이트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Vray 돔라이트를 설치한 다음에 아무 곳에 그냥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Vray 돔라이트의 설정을 모디파이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다가 맵을 HDRI 맵을 거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Vray HDRI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릭 즐겨찾기 걸어놨지만 여러분들 즐겨찾기가 없으니까 맵을 넣으신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Vray 탭 있죠? Vray 탭에 Vray HDRI를 더블 클릭 그리고 Vray HDRI로 쓸 맵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맵을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자, 해당 폴더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맵 부분에다가 다 이렇게 HDRI를 몰아드렸을 거예요. 아직 폴더 정리가 좀 덜 됐는데 HDRI는 폴더를 찾아서 BGP 풀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두 개를 중점적으로 쓰는데 나중에 그 HDRI의 강원과 선의 고도 위치를 같이 일치를 시켜주면 조금 더 높은 정확도의 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외부 씬용 설정이라면은 내부 씬용은 라이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이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인스턴스로.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이 라이트들을 내 설정에 맞게 고쳐주시고 이 라이트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챕터에서 다룰게요.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게 이쪽에 보면 라이트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라이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설치한 라이트들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타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피어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VLA 넥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렌더링 작업하는 것들을 굳이 테스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REST VF를 클릭입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 설정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설정 건들지 않고 기본 설정 값으로도 여기 봐 있는 이 플레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GPU 렌더로 되어 있나요? 자, GPU로 되어 있는 것을 CPU로 좀 바꿀게요. 네, 바꾸고 다시 플레이. 네, 바로 뭔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지금 VLA 돔라이트의 밝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돔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하니까 화면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이 화면을 고정시키고 싶어요. 고정시키고 싶으실 때 렌더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View to Render 락 버튼. 이제는 내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자, 얘가 좀 어두우니까 이 멀티플라이를 15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20 정도 올려볼게요. 50 해볼게요. 100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죠. 다 같이 밝아지죠.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얘는 지금 선이 또 역광이네요. 그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VLA 카메라 현재 설치가 되어 있죠. P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바꾸면 막 또 밝아버려요. 이렇게 되게 밝은데 이럴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렌더 설정 들어가서 아마 꺼져 있을 겁니다. 자, 카메라 이렇게 오토 익스포즈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설정하게 되면 색상과 밝기 값을 동시에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편한 기능이죠. 이 기능은 매우 칭찬할 만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렌더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VLA 퀵 세팅 버튼을 이용해서 렌더 설정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건 현재 지금 건물 모양이니까 건물 모양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블루투스 애큐레시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라덴스면 라이트 캐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얘의 설정 품질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얘를 되돌리기를 하면 렌더 설정 값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됐을 때 여러분들은 렌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나오는 거죠. 자, 렌더링은 현재 지금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렌더 설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타입을 버킷 모드로 할지 혹은 프로그레스 모드로 할지를 정하시면 되고, 버킷 모드를 하든 프로그레스 모드를 하든 렌더 엘리먼트에 애드를 누르셔가지고 VLA 디노이즈 OK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VLA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퀵 세팅 방법이에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은 버킷 렌더링 형식이고 얘는 프로그레싱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노이즈가 들었기 때문에 노이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씬으로 최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인 깊은 지식 없이 바로 VLA와 맥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